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케어유니스에서 2026년 2월 1일 일요일자로 발행한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 요약본입니다. 이에 보니까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넘어서 새로운 시대의 풍경이 그려지는 5가지 흥미로운 흐름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이 말하는 핵심은 결국 하나로 모이는 것 같아요. 이제 얼마나 사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또 어떻게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것인가, 바로 이 질문으로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럼 첫 번째 트렌드부터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요? 이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던 장수마을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더라고요. 그렇죠. 유전이라 자연 환경이 아니라 시스템이 건강한 장수를 결정한다. 이거 정말 의외 아닌가요? 네, 정말 큰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자료를 보면 과거에 그 장수촌으로 불리던 농촌 지역들 있잖아요. 네네, 공기 좋고 물 맑은 곳들. 바로 거기가 최근 건강지수 평가에서는 오히려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아, 정말요? 왜요? 원인을 보니까 오르막길이 많고 또 공원 같은 운동시설이 부족해서 신체 활동이 줄어든 거예요. 아, 실제로 주 5일 하루 30분 이상 걷기 실천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도시보다 걷기 힘든 환경이 된 거군요. 그런 셈이죠. 반면에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담양 같은 곳인데요. 아, 담양. 네. 거기에 이제 광주랑 가까워서 의료 접근성이 좋고요. 또 관광 자원을 보행 공간으로 잘 연결해서 일상적인 걷기 환경을 만든 거죠. 아하, 생활권 안에서 자연스럽게 걷게 만드는 거군요. 네. 곡성도 비슷한데요. 기차역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도보로 연결되고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특히 정신건강 지수가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제 장수의 비결은 맑은 공기나 좋은 물이 아니라 집 앞에서 병원 가기 편하고 매일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잘 닦여 있느냐에 달렸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장수를 지탱하는 조건이 개인과 가족의 노력에서 복지와 의료 시스템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아, 사회 시스템의 역할이 더 커졌다. 네, 보건진료소, 이동진료 서비스, 걷기 좋은 공간, 노인 모임 같은 것들을 생활 시스템으로 촘촘하게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경쟁력을 갖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는데요. 노인 일자리가 단순히 용돈벌이를 위한 보조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서요,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필수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죠. 부산의 우리 동네 폐약품 안심수거단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폐의약품 수거단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어르신 900명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폐약품을 수거하는 시스템을 공식화한 겁니다. 아, 직접 방문을 하시는군요. 네, 올해는 1000명까지 늘릴 계획인데 이게 복지랑 환경, 보건을 결합한 아주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와, 이건 단순히 일자리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네요. 그럼요. 김해에서는 클리노모닝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공원이랑 공중화장실 115곳을 청결하게 관리하시고요. 네. 영암에서는 더 기참 막상 프리미엄이라는 고령자 친화 기업을 통해서 지역 식당을 운영하세요. 이건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까지 돕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어르신들을 단순히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를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뭐랄까, 운영의 주체로 인정하는 흐름이네요. 네, 그게 바로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노년층의 경험과 인력을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일자리의 질과 사회적 의미를 동시에 높이는 방식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초고령 사회의 가장 큰 숙제죠. 돌봄 공백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이 흥미롭게도 두 갈래로 나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아주 인간적인 방식, 다른 하나는 최첨단 기술. 네,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돌봄 인력은 부족하고 부담은 가족, 특히 그 샌드위치 세대에 집중되고 있죠.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먼저 사람 기반의 생활 지원이 등장했어요. 사람 기반이요? 네, 서울시립 은평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서 집에서 병원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해주는 무료 동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필요한 서비스네요. 다른 한 축은 이제 기술 기반의 돌봄 전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AX 스프린트 사업이 그 예시고요. AX 스프린트요? 네, 독거노인 가구에 레이더 센서 기반의 응급감지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아, 요양시설에 말동무나 식사 보조를 하는 반려로봇을 도입하는 등
에이즈테크가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와, 한쪽에서는 사람이 직접 손을 잡아주고 다른 쪽에서는 AI 로봇이 돌보는 모습.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봄이 성별에 따라서 더 불평등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요. 불평등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실제로 장기후여 고용이 도입된 후에도 여성 노인 중에서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하는 비율이 오히려 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니, 제도가 있는데도요? 네, 그러니까 편견에 맞추어 설계된 정책이 가장 취약한 집단의 공백은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거죠. 기술과 정책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군요. 이 양면성이 시니어 소비 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따뜻한 서비스가 나오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취약점을 노리는 위험한 시장도 동시에 커지고 있네요. 네, 시장의 두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긍정적인 면부터 보면 CJ 대한통운은 60세 이상 고객을 위해서 전용 번호로 전화 한 통이면 택배를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앱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거군요. 그렇죠. 좋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거죠. 반면에 중국에서는 외제차랑 비슷하게 생긴 저가의 가짜 차량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면서 농촌 노년층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짜 차량이요? 네, 안전은 물론이고 번호판이나 보험 문제까지 얽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금융사기 부분에서 정말 의외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주된 피해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오히려 20, 30대 젊은 층 피해가 더 크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기범들이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등 심리 지배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젊은 층의 피해 비중이 커졌어요. 반성문이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시사하는 바가 디지털 환경에서는 나이가 젊은 것이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보 비대칭 앞에서는 누구나 새로운 취약층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자, 마지막 트렌드는 희망과 현실의 문제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알츠하이머 병의 진행을 늦추는 신약이 드디어 국내에 허가됐지만 높은 비용이 큰 장벽으로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알츠하이머 치료 패러다임이 증상 관리에서 원인 물질 제거로 바뀌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허가한 신약 레켐비는 뇌에 쌓이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을 제거하는 항체 치료제예요. 원인을 직접 공격하는 거군요. 네, 임상시험에서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27% 늦추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질병의 진행 자체를 늦출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건 정말 대단한 소식인데요. 하지만 핵심은 비용입니다. 그렇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연간 약값이 상당하고요. PT나 MRI 같은 정기적인 검사 비용까지 더하면 환자 개인의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 정도면 사실상 그림의 떡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 건수는 출시 초기에 비해서 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겠죠? 네, 그리고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미 포스트 아밀로이드,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다음 타겟, 예를 들면 타우 단백질 같은 걸 겨냥한 신약 개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치료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본 5가지 트렌드.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도시의 모습, 일의 의미, 돌봄의 방식, 소비와 안전, 그리고 질병 치료까지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오늘 자료의 마지막 한 줄 요약이 이 모든 것을 관통합니다. 시니어 이슈의 핵심은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좋은 노년의 풍경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단 한 가지 요소는 무엇일까요? 매일 걸을 수 있는 산책로일까요? 아니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일까요? 혹은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돌봄이나 최신 기술의 혜택일 수도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